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입니다. 원불교의 생일이자 원불교 전 교도들의 정신적 생일인데요. 생일을 앞둔 만큼 원불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원불교 교도로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실천해온 분이 계십니다. 미국 템플대학교 종교학 박사 출신으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그리고 지금은 중국 한인기업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진산 김성곤 교도님과 대각개교절의 의미와 원불교인의 삶은 어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원음방송에서 인사하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음방송 진행을 맡아오신 교무님들과 또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주고 계신 우리 교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두 우리의 공동생일인 원불교 대각개교절인데 정말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 진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은 중국 한인기업가협회의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떤 역할인가요?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냉전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적성 국가였지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것 합한 것보다도 더 많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드 또 코로나 또 한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철수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 중국 지도자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한중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예. 최근 중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과의 지금 새로운 경제 협력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기업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좀 제가 이사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기업인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에서 힘이 될까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지금 200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국적이 중국이지만 우리 한민족이에요. 예. 이분들 고향이 대체로 이제 북한이 고향이고 또 북한에 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맡게 됐습니다. 예. 네. 이 역할도 역시 중국과 한국의 다리를 놓는 일, 그러니까 평화를 네. 이루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사님에 대해서 AI한테만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정치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AI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철학 박사이자 종교인으로서 상생과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살아온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에는 아마 우리 원불교를 만난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진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비교적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원불교를 알게 되어갖고 이제 열성교도가 됐죠. 예. 근데 제가 인생을 돌아다 보면 아마 제 여러 가지 만남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원불교하고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친척분 소개로 이제 원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어떤 교무님이 원불교 책을 집에 놓고 간 게 계기가 돼서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 마침 제가 여러 종교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원불교 교전을 우연히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모든 종교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예. 진리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굉장히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입교를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공직을 맡으면서 뭐 저를 지켜준 가장 큰 백은 뭐 대종사님과 예. 또 여러 교단 어른들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원불교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그런 덕분에 평생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핵심 가치로 알고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의 공동생애를 축하한다 이런 그 인사 말씀도 앞에 해 주셨는데요. 진사님은 이 대각개교절이 되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역사학과 종교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놀드 토임이라는 역사학자와 또 데이아르드 샤르당이라는 어떤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류학자죠. 예. 이 두 분 말을 제가 잘 인용을 하는데 이 토인비 역사관에 의하면 지금 이제 세계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과거 지역적 문명의 이제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대이고 그 새로운 문명의 탄생지로 그 토인비라는 분이 동북아시아를 주목했습니다. 예. 근데 그 근대사에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111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은 단순히 박중빈이라는 개인의 대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우리 조선반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촌 문명을 시작하려는 그 인류사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예. 그리고 또 그 샤르당 신부님께서 인류는 진화하면서 점점 고차원의 영성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저런 걸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은 우리 한민족의 대각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더 크게는 지구촌 새 문명을 여는 인류 영성의 대각이다. 그래서 그 물질 문명의 이 극성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 인류사적 정신개벽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원불교인들끼리 대각개교절을 축하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안 있으면은 지금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처럼 온 인류가 이 대각개교절을 축하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대각개교절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 네. 그 우리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태어난 어떤 새로운 문명의 출발.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을 통합 활용하는 새로운 종교가 또 원불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생애일인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는 만큼 원불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사님께서 생각하는 원불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원불교인이라면은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간단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그 신학문인 사언사효를 잘 믿고 또 수행문인 사망팔주를 잘 실천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론상 서문에 나와 있듯이 이론에 최성에 합하고 또 법의로는 모두가 열애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지금 법강학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아직도 이 수시로 경계에 끌려갖고 마음이 요란할 때가 많아서 예. 저는 뭐 여전히 법마 상정급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열애위는 이번 생에는 좀 어렵고 출가이 정도만 해도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누가 네. 봐도 우리 신사님의 이 법인은 예, 네. 그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지금 여러 이제 원불교의 교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이런 네. 쉽게 좀 한마디로 한다면 가는 네. 곳마다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그런 그것도 생각도 좋은 말씀이네요. 해 보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진사님 역시 한평생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또 가신 것이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네. 우선 그 우리 진사님께서는 4선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 네. 정치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다리를 놓는 일을 또 열심히 하셨죠. 제가 국회에서 별명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제가 15대 국회 1996년이죠. 그때 이제 국회에 들어가니까 1년에 몇 번씩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믿는 의원들하고 모임을 갖고 적어도 신앙을 가진 의원들끼리는 이 치고받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좀 했었고 그 덕분에 제가 17대부터 19대까지 그 12년 동안 국회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동대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이제 끼아라라는 어떤 여성 지도자가 2차 대전 때 우리가 이렇게 국가끼리 충돌해서 세계 평화가 깨지는데 이 평화를 깨는 것도 정치인이고 평화를 수립하는 것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야말로 그런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그 취지가 내 정당을 사랑하듯이 남의 정당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듯이 남의 나라도 사랑하자. 이거 진짜 우리가 말하는 도덕 정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치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의원들이 저를 보고 농반 신반으로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좀 투쟁적으로 좀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만날 평화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공천 받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원불교인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의 정체성은 네. 그 원만 포용 맞아요. 예. 네. 다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네, 정체성인데요. 어떤 색깔을 근데 이게 정치 현장에서는 원만한 게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신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폭력이 난무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정치권의 어떤 대화와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진사님은 요즘 정치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폭력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선진화법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에서 좀 주도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말싸움이라든지 심리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이 여야 사이에 대립이라든지 어쨌든 비난이라든지 이게 좀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다 진보 보수 여야 간에 대립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한 이유가 과거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남북 분단이 지금 거의 7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북한을 보는 입장이 적으로 보고 있고, 진보는 그래도 북은 우리 동포니까 대화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 당이 보면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좀 극단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진보는 이건 북한 편이다. 심지어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보수 사람들은 친미다. 친일이다. 이렇게 또 이제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게 어쨌든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과거 공산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심정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진보에 계신 분들은 또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때 또 여러분 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조금 보수 쪽에 대한 뭐 적개심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불행한 과거는 과거대로 좀 이제 좀 직시를 하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그 진보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는 좀 벗어나서 하루빨리 좀 해원 상생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국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남북 관계나 뭐 우리 민족 통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야의 이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 이 정치적인 어떤 논리나 주장은 나름대로 뭐 존중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네. 정치 이전에 우리가 또 종교인이라면 또 평화와 또 통일을 그렇죠. 이루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진사님께서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을 또 오래 하시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제 뭐 온 한민족의 책임이고 더 큰 책임은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정체돼 있거든요. 북한은 우리하고 이제 뭐 같은 민족도 아니다. 더 이상 통일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남한이나 또 미국도 저는 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책임론을 뭐 길게 얘기하면 또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나 저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북한이 좀 잘 되기를 기도하면은 그 기운이 알게 모르게 북쪽에 전달이 돼서 언젠가는 북한도 마음을 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대산 상사님께서도 멸공과 반공보다는 우리가 화공부공으로 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앞으로 교류하고 또 협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북쪽도 우리한테 마음을 열고 뭐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얼마 전에 천주교회 이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1,500차 봉헌했다는 또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러시군요. 천주교에서도 수십 년째 매주 이제 남북의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진짜요. 그 내용을 또 들어보면 우리 대산 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부터 노력하자. 그런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진사님께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역할도 이렇게 하신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웃나라 사람들과 잘 지내도록 돕는 일도 또 평화를 위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전 세계 750만 정도 되는 우리 동포들이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나가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각기지만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널리 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K-팝이다, K-푸드다 해갖고 한국 문화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떠야 될 게 이 K-스피릿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홍익인간 정신, 또 원불교의 평화사상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천병 역할을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평화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저는 늘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K-스피릿의 대표 주자인 우리 원불교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다 같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진사님의 평화를 위한 여정의 길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우리 원불교인들의 평화에 대한 책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 원불교 생일 대각계 교절을 맞아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원음방송에 좀 거는 기대인데요. 우리 원음방송이 작게는 원불교단이 운영하고 또 우리 교도들을 위한 방송이지만 크게 보면은 인류에게 진리를 정하고 또 모든 인류를 고해바다에서 구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대종사님의 메시지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전해져서
중동에서도 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좀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평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모든 종교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난 2개월 동안 이 중동 전쟁을 접하면서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얘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뭐 주가가 어떤지 이런 얘기들만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동인들이 겪는 아픔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내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언론이나 좀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그렇게 별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원불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 AI 이런 것들이 사실 물질 문명의 산물들인데 이번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대종사님의 개교표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각자의 정신 개벽은 물론이고 또 인류 전체의 정신 개벽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또 원불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좀 그런 생일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부터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예. 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죽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을 네. 위한 이야기, 그분들을 위한 네. 기도 이런 얘기가 좀 네.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면서요. 예. 네.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평생 철학 박사이자 원불교인으로서 상생과 평화의 길을 걸어오신 진산 김성곤 교도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